남친이 할 게 많아서 우선순위에 제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오는데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 고민 상담 콘텐츠를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막 모든 콘텐츠를 다 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됐고 고민을 좀 모았어요. 주작 아니고 인스타로 폼으로 좀 모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2-3일 만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셔 가지고 이번에 그것들을 다 고민 한번 잘 들어보고 제가 뭔가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사연. 포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3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의 작은 회사에서 2개월 반 정도 일했어요. 그런데 인력 부족으로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일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너무 컸고, 예를 들면 제 업무는 2할밖에 안 되고 다른 좀 중요한 업무나 타 업무들이 8할 정도 됐어요. 그리고 페이도 낮았어요.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와 중견회사 계약직 포지션으로 오게 됐습니다. 페이도 복지도 좋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팀 분위기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연봉만 괜찮으면 모든 게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죽을 만큼 힘든 거 아니라서 이직을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끈기가 부족한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기엔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그곳마저 안 맞을까 봐 걱정입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초년생 때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사실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걸 가장 첫 고민으로 선택을 했고요. 근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마지막에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의 시선 때문에 포이님의 앞길을 뭔가 좌지우지해서 선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형식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한국은 사실 남의 인생에 되게 관심이 많은 나라긴 하잖아요. 근데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 저 사람도 신경 써야 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서 포이님 얘기가 나와도 한 2-30초 만에 다 끝날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또 해야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 시선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포이님 스스로 좀 자기 중심을 잡는 게 저는 더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방금도 말씀해 주셨듯이 연봉만 괜찮으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사실 나에게 더 중요한 거는 팀 분위기나 조직의 그런 어떤 생활적인 그런 모습이 더 중요했다라고 깨달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처럼 포이님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워라밸, 뭐 연봉, 아니면 집과의 거리, 그리고 조직 분위기, 아니면 그런 포상 같은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포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팀 분위기나 조직 생활은 사실 그 조직에 가 보지 않으면 알기 되게 어렵잖아요. 뭔가 면접이나 아니면 거기 팀에 실제로 계신 분과 커피 챗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아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회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넥스트 없이 퇴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포이님께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퇴사를 해봤었거든요. 넥스트 없이. 그랬는데 되게 불안하고 좀 너무 더 막연해서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이님은 여기가 뭐 연봉도 괜찮고 사실 복지도 괜찮다면 여기서 지내시면서 퇴근 후에 그런 나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시고 그런 회사들에 좀 계속 지원을 해보면서 확실한 넥스트가 생기면은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좀 안 맞는 조직이라도 거기에 좀 적응하려고 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나의 자아를 갈아 끼우려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생활의 일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포이님도 조금 더 다양한 잘 포이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런 시간들을 좀 너무 힘들어하기보다는 좀 더 나를 잘 알게 되는 시간으로 여기셔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뭔가 팀 분위기적으로나 아니면 좀 더 많은 고민이 생기신다면 언제든 다시 저의 폼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해결되셨을라나? 자,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은 연애 고민이에요. 저 사실 저한테 연애 고민이 들어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짜 진지한 고민을 보내주셔서 뭔가 좀 더 조심스럽고 좀 더 진심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연 짧지만 되게 좀 많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친이 할 게 많아서 우선순위에 제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오는데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 우선순위 없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데 무의미하게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고민돼요 라고 연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 딱 읽었을 때 두 줄밖에 안 되는 고민이지만 읽었을 때 뭔가 남자친구분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 회피형이다라고 저는 바로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연님도 뭔가 생각 정리가 안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고민을 보내시면서 뭔가 정리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근데 확실히 정확한 뭐 상황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보자면은 뭔가 우선순위에 없다고 미안하다고 운다. 근데 미안한데 자기가 왜 울지? 뭔가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기 싫고 헤어져 달라는 말을 좀 돌려 한 것 같아요. 자기가 헤어지자라고 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은 또 하기 싫고 해서 연님이 그냥 충격을 받아서 자기한테 좀 헤어지자라고 말해주길 원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당연히 뭔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보다는 본인이 제일 1순위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확실한 중심이 있어야 뭔가 상대방에 끌려다니지 않고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님이 보내주신 글만 딱 봤을 때는 뭔가 연님의 우선순위는 상대방인데 상대방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서 뭔가 그런 거에서 오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5가지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안에도 연인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분을 만나는 건 어떨지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직까지 사귀고 계신가요, 혹시? 그러시다면 한번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또 상심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는 또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또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연님은 또 연님만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니까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고민인데요. 세 번째 고민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남들과 비교하기 싫은데 자꾸 스스로를 비교하게 됩니다. 동시에 불안함이 너무 커져요. 비교 불안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사실 요거는 제가 본 모든 고민 상담 콘텐츠에 항상 나오는 고민이기도 하고 진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뭔가 정확한 솔루션을 드리기보다는 저의 뭔가 예시로 조금 더 공감이 될 수 있고 이제 좀 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도 많은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건데 20살 때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딱 오고 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되게 많고 진짜 잘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열등감에 찌들어 살았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열등감을 남에게 또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좀 더 과시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거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사람이 될 순 없다라는 걸 느꼈고 그렇다면은 나는 나만의 강점을 더 잘 살려서 나만의 재밌는 인생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한
23살쯤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진짜 가끔씩 남들이랑 비교되는 순간이 자주는 아니지만 좀 종종 찾아오기는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기 위로로 거는 항상 말이 있어요. 그래도 내 인생이 제일 재밌다. 라는 말인데요. 뭔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SNS 그리고 많은 매체들에서 정말 좋은 삶, 좋은 인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많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이면에는 되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드러낼 순 없잖아요. 저도 사실 진짜 힘든 일이 너무 많고 남들에게 감히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진짜 진짜 많은데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남들보다 내가 좀 잘하는 거 아니면 좀 뛰어난 게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를 이제 뭔가 부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아 그래도 난 저 사람들보다 이게 나으니까.' 나는 일단 그런 위안을 삼는 것들을 한 몇 가지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원초적인 그런 해결 방법은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을 드리면은 뭔가 좀 단단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힘들 때 매일매일 일기를 썼고 그리고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뭔가 잡생각을 많이 없애려고 했고 그리고 일기를 쓰면서 나의 나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려고 했고 근데 일기를 쓰면서 어떻게 저도 해소된 건지 잘 심리학적으로 모르겠긴 한데 그렇게 일기를 쓰고 내 기록을 하면서 저를 좀 많이 관찰하다 보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할 시간에 저를 좀 더 많이 돌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남들의 시선 그리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좋아하는 운동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한 가지 찾으셔서 거기에 좀 더 몰두하는 삶을 사시면은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첫 번째,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강점을 찾아서 뭔가 비교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아 나는 이게 좋으니까. 난 이게 좀 더 남들과 강점이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날 좀 위안해 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취미 생활이나 운동 그리고 나의 기록을 좀 꾸준히 해 보기 요렇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솔루션이 됐으려나요? 근데 뭔가 저는 뭐 "당당해져라." 이런 말들보다는 사실 이렇게 나도 구린 면이 있으니까 이런 구린 면들을 좀 감추고 나 자신을 스스로라도 좀 속이기 위한 이런 필생 방법을 제안해 주는 사람들의 말이 좀 더 와 닿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제안을 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사연인데요. "박사 과정을 가도 될까? 남들 다 돈 벌 때 나는 마이너스를 쌓으면서 사회과학으로 박사까지 가도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내 요즘 고민이다."라고 익명분이 보내주셨어요. 이걸 딱 읽고 저도 사실 석박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어 가지고 뭔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일단 박사를 고민하신다는 건 석사까지는 이미 하셨다는 거잖아요. 요즘 뭔가 뭐 도피성 석사니 뭐니 말이 많아도 그래도 석사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에 재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학벌이 높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분야를 되게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고 그런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공부를 못 했던 건 아니지만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과 친구들이 많이 하는 뭐 CPA나 아니면 로스쿨 준비나 이런 것들을 저는 전혀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앉아 있는 그런 지구력이 부족하다.'라고도 생각이 됐고 그리고 뭔가 파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애초에 저는 없는 사람이어서 저는 '아 공부에 재능이 없구나.'라고 빨리 판단을 했는데 저는 이분은 뭔가 공부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근데 좀 더 고민하시는 부분이 "마이너스를 쌓으면서."라는 이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혹시 집안에서 나를 뭔가 박사까지 케어해 줄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바로 박사를 가셔서 열심히 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만약 우리 집이 조금 어려워서 내가 나의 박사까지 모두 못 밀어줄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뭔가 일을 하면서 박사 준비를 해 봐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박사를 이제 가시게 됐다면은 저는 제 주변 이제 석박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연구나 이런 거 외에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직장인들도 다 포함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이제 힘을 얻고 너무 연구가 힘들어서 지칠 때마다 고런 취미 생활을 하면서 쪼끔 다시 리프레시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박사 생활을 한 번도 안 해 봐서 모르지만 뭔가 밤새 연구하거나 그런 일이 많아서 뭐 매일 아침 7시에 꼭 일어나고 밤 10시에 자고 이런 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자기만의 어느 정도 루틴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랩실 가기 전에 무조건 아침 운동을 하고 늦어도 12시엔 잠이 들 거야. 이 정도의 뭔가 두루뭉실한 루틴이라도 만들어 둬야 자기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좀 그 오랜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뭔가 루틴을 만들어서 해 보시면은 어떨까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을 가셔도 진짜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진짜 조언 드릴게요. 박사 과정 가신다면 저한테 또 폼을 남겨주신다거나 DM을 주세요. 제가 진짜 응원하고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짜자 화이팅! 5번째 사연인데요. 업무 전화할 때 저 너무 긴장해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전화 잘 받는 꿀팁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다들 제가 좀 외향적이어 보이고 하니까 업무 전화도 잘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진짜 아직도 업무 전화 받을 때 좀 긴장하는 편이거든요. 왜 제가 긴장하는 이유는 제가 지방에서 왔다 보니까 사투리가 계속 나오는데 뭔가 전화를 받았을 때 뭔가 사투리가 나올까 봐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목소리도 큰 편이라서 오피스에서 그냥 받았을 때 뭔가 너무 다 내 전화만 듣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아서 저는 항상 폰부스 가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의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좀 조용한 데 혼자만 있는 뭐 계단이나 폰부스에 가서 전화 받는 연습을 쪼끔씩 하시다 보면은 목소리 톤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좀 감이 오고 그런 "안녕하세요. 뭐 어디에 누구누구입니다." 이것도 좀 자연스럽게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뭔가 혼자 있을 때 연습을 많이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 만약 혹시 그런 유선 전화를 쓰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혼잣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산책할 때 혹시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은 연습을 계속 해 보세요, 말하는 연습을. "어디에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사회초년생 때는 전화 받고 이런 게 당연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더더욱 제 친구들은 뭐 배달 전화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 문자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더 어려운 시대가 오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연습만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연인데요. "퇴근하고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시면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던데 어떻게 그런 의지가 생기는지 궁금해요."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한지 한 5-6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운동 거의 안 했고 뭐 풋살 1 주일에 한 번 가는 그 정도로 운동을 했었는데 제가 살이 급격하게 10 킬로가 찌게 되면서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아침에 강제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때는 살 빼려고 진짜 강제로 운동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뭔가 좀 이런 식으로 습관으로 들였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재밌어하는 그런 운동을 찾는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풋살, PT, 발레, 요가, 수영, 크로스핏 진짜 안 해본 운동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했을 때 발레가 너무 재밌어서 발레는 이제 저한테 운동으로 느껴지지 않고 발레는 '이걸 안 하면 난 죽는다.'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레는 진짜 주 2-3회 정도 꾸준히 가게 되는 것 같고 어
2, 3회 정도 꾸준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못 사는 운동을 찾는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솔루션인데 그걸 찾기까지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뭐 이 운동, 저 운동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원데이 클래스 들어보려고 해도 뭐 한 달 정도 여러 개 해보면 한 달 정도가 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 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제성을 두는 건데요. 그게 PT를 받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 근처가 아닌 회사 근처 헬스장을 끊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니 회사 근처 수영장이든 뭐든. 왜냐면 풀재택이 아닌 이상 어쨌든 회사에 더 많이 가게 되잖아요. 저는 주 2회만 재택이어서 작년에는 회사 바로 앞에 있는 헬스장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출퇴근길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운동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퇴근하고 너무 힘든 날이어도 천국의 계단 20분은 타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강제성을 두다 보니까 좀 더 습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 근처 집이랑 가까운 게 최고야가 아니라 뭔가 회사 근처 헬스장을 저는 더 추천드려요. 왜 주말에도 뭐 운동을 하고 싶을 때가 당연히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홈트를 하거나 등산을 가거나 러닝을 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평일에 더 퇴근 후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퇴근 후에 난 무조건 힘들어도 1000개 20분은 탄다. 약간 이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서 회사 근처 PT 말고 헬스장이라도 끊어보시는 게 어떨지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는 어 남녀노소 모두가 발레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발레를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도 되고 진짜 힘들고 처음에 진짜 6개월은 너무 안 늘고 나 유연성도 너무 안 좋고 코어도 안 좋고 등 내리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배우고 나면 너무너무 재밌어서 진짜 완전 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이라서 6개월만 딱 해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좀 고민 해결이 되셨을까요? 일단 이렇게 제가 2-3일 동안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폼에서 이렇게 고민을 받아봤는데 제가 여기 상세 설명에 폼 걸어둘 테니까 뭔가 고민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시면 열심히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촬영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친구 집 옥상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면 이제 스튜디오에서 좀 깨끗한 환경 그리고 음질도 깨끗한 상황에서 더 많이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갈게요. 빠이빠이.